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한강 이남의 최고의 또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 넘은 병원이죠. 오랜 세월 전북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는 예수병원이 요사이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병원 제24대 신임 김철승 병원장과 함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말에 취임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예. 어떤 마음이세요? 먼저 뭐 축하를 받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실제 이제 병원장이라는 게 병원 전체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또 책임이 있고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갖고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을 잘 유지시키고 또 현재보다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뭐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줄곧 예수병원에만 계셨더라고요. 한 네네. 30년 가까이 계시는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 바로 이제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수련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군대에 가서 군복무하는 그 시기 말고는 거의 대부분 이 지역에서 또 예수병원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장님 오래 시간이 지났네요. 예, 병원장님 되기 전에 주요 보직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병원 사정은 잘 아는 분이 병원장이 된 셈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병원에서 진료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뭐 행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보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제가 오래전부터 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료부장 역할도 한 10여 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병원장의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어딜 가든지 다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 많은데 병원도 좋다고 하진 않잖아요.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수병원 사정은 어떻습니까? 환자는 좀 많아 보이던데요. 네, 환자는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또 병원이란 것이 특성상 많은 시설 투자가 또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 여력들이 조금 서울의 큰 대형 병원에 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사이 또 SRT, KTX 생기면서 건강 검진부터 해서 큰 병이 있으면 하여튼 중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그렇죠. 강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예. 이제 각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오느냐 이런 통계를 낸 그런 데이터를 그런 제가 통계도 한번 있대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아쉽게도 전라북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네. 이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강제성은 없으니까요. 예. 이제 젊은 이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대부분 또 서울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외에 이 지역에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도 나름대로 좀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되고 중요하죠. 그러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 수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워낙 중앙의 빅5에서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네네. 간호사며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며 어떻게 보면 함께하기가 참 어렵다면서요. 구직하기가. 예. 그렇죠. 저희도 어떤 필요한 분야에 의사 선생님을 모신다거나 또 간호사 인력 수급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각 분야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현재도 그런 점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결국은 현재 그래도 저희 병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왔던 거는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마인드, 기독교적인 신앙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도 다른 병원보다는 상황이 더 좋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로 가면 충분히 여기보다는 더 많이 받지만 네네. 그래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네, 내가 좀 맞습니다. 봉사 의미도 있어서 예. 지역에서 또 고향에서 네네. 진료해야 되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그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 또 그 병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을 척도화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저희 병원은 다행히 역사도 깊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한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어디 불편하면 그래도 예수병원이야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죠. 네,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네. 직원분들이 한 1,500명 가까이 네. 되는 걸로 들었는데 전 직원이 그러면은 기독교인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의 99.9%가 기독교인으로 돼 있고요. 이제 취업 규칙에는 세례교인이 되어야만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좀 바뀌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저희 병원이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고수가 되면서 나가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뭐 일반적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저희 병원의 역사성과 뭐 정체성 이런 것을 따진다면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년 넘었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제외하고는 한강 이남에서는 어쨌든 뭐 네, 예수병원이 제일 네, 오랜 맞습니다. 전통을 자랑하죠. 네. 네. 이제 연세대병원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예. 선교사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세운 병원,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모태가 돼서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제일 오래된 병원이 됐지만 저희 병원은 순수하게 민간인이 와서 세운 병원으로서는 최초의 오히려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승 어쨌든 신임 병원장님께서는 30년 가까이 예수병원에만 계셨으니까 그 변화를 몸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관으로만 보니까 네. 주차 건물 어쨌든 앞쪽으로 빼서 그렇게 한 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고 네. 병원이 뭔가 건물도 좀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변화는 감지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내 외부적으로. 가장 외적으로 많이 팽창을 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요 도로 서원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쪽에 저희 병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도로로 인해서 끊겨가지고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전주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반대쪽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고가도로 뭐라고 그러죠? 육교죠. 예.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허가를 해주셔서 반대쪽에 이제 주차 공간을 크게 세우고 이렇게 본관 건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졌고요. 또 예전에 주차 공간에 이번에 암센터를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도민들에게 암센터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질 높은 그런 의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암센터 들어서는 공간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차 공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암센터가 그 만들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은 암 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이제 암 환자가 늘어날 수뿐이 없는 이제 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거든요. 사회가 서구화되고 발전할수록 암 환자들이 늘어날 수뿐이 없고 또 고령화되면서 그런 암 환자가 늘어날 수뿐이 없는데 그런 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암 환자라는 게 암을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치료 후에 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전 과정에 환자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원의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암센터를 이번에 짓고 많은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계획이고요. 다행히 그동안 저희 병원이 여러 가지 암 환자 진료에 대한 척도나 평가들을 정부에서 많이 받습니다. 건강보험 평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사평가원에서도 뭐 이렇게 평가를 해 오는데 저희 병원이 최근 6년간 계속 5대 암 질환을 잘하는 1등급 판정을 받고 있어서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공간이 좀 협소했다는 문제를 이번에 좀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병원 재정도 좀 좋아지겠네요. 암 환자분들 서울로 가지 않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좀 치료도 받으면서. 어쨌든 3년 임기에 그 병원장님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그 슬로건이죠. 환자 제일주의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제가 구호로 우리 직원들한테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 제일주의 병원이 돼야 된다. 이제 영어로는 patient first, 또
저희 병원 이제 종교병원이기 때문에 지저스 온 이 두 가지 문구를 가지고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직원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 중심이나 환자 제일주의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구호이긴 한데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는 그럼 다른 병원하고 무슨 차별점이 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예. 이제 환자를 어떻게 중심에 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병원에 이 땅에 121년 전에 한 30세 된 처녀의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에 이 땅에 우리 예수병을 세웠는데 네. 그 선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그 선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온 일생을 바쳐서 우리 전혀 뭐 모르는 이런 전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자. 결국 그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중심이 돼서 환자를 보자는 게 결국 저희 병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환자 중심주의고 환자 제일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또 사랑이기 때문에 네. 따뜻한 사랑으로 환자를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환자 제일주의라고 구호를 외치시는군요. 원래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 경우에 30년 가까이 이제 근무하셨지만 언젠가는 내가 병원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꿈꾼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었죠. 네. 예. 예,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이제 보직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거나 또 진료 활동을 할 때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고치면 훨씬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뭐 병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진행 절차상의 문제 또 보이지 않는 부서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원인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 보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먼저 병원장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고 고쳐야 될 점들을 현재 이제 이렇게 리스트화 해가지고 하나씩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 이끌고 가기가 참 쉽지 않은 조직인데 소통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어떤 걸 그러면은 내가 병원장이 되면 한번 개선을 해야 되겠다. 30년 몸담았는데 이건 좀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환자 진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중심이 돼 있지 않고 이제 의사 중심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이제 환자가 급하게 먼 일이 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된다거나 환자가 요구하는 거하고 의사가 바라는 거하고 이렇게 상호 충돌할 때 오히려 병원 쪽은 이제 의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의사의 불편함을 더 해소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없애고 모든 일에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될 때, 해결점을 찾아야 될 때 이것이 어떤 게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가에 중심을 잡고 일을 해가면 훨씬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철저하게 그 기본은 환자 중심주의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병원에 작은 공간이 생기면 이거는 어디에 써야 될까 서로 내가 쓰고 싶다, 여기서 쓰고 싶다, 저기서 쓰고 싶다 이렇게 상충이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환자한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더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취임을 해서 이제 조금 해왔는데 그래도 반응은 괜찮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행입니다. 환자 중심주의로 거듭나고 있는 예수병원인데 예수병원 하면은 오랜 전통만큼이나 한국 최초라는 또 여러 가지 기록들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당연할 수뿐이 없는데요. 이제 121년 전에 우리 처음에 병원을 세웠던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가 왔을 때 그때 당시가 벌써 동학 농민 전쟁 그 후에 시기인가요? 3년 뒤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렇네요. 뭐 그냥 그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했을 텐데 그 일기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려서 보니 너무나 불쌍하다 이 사람들이. 뭐 짐 하나 서로
들고 가서 뭐라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의 모습이나 또 뭐 왕장 시궁창 이런 길가를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일기에 써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일을 해가니까 최초의 것들이 많이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기생충 박멸 사업 얼마나 환자들이 기생충이 많았는지 예. 그 사진도 이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기생충이 많아서는 힘들겠다 해서 뭐 처음으로 기생충 박멸 사업을 했다든지 예. 또 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던 환자들을 보고 이제 암 환자 등록 사업과 일종의 현재와 같은 보험 사업이죠. 예. 암 환자들을 위한 보험 사업도 처음에 시행을 했고 또 우리나라 의사들을 수련시키는 그런 수련 제도를 최초로 도입을 했고 뭐 이런 치료들 또 방사선 치료를 우리 병원에서 최초로 했다든지 뭐 암 환자 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이제 선배들의 쭉 그 역할들을 해오다 보니까 예. 병원 자체적으로만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2005년도에 최초로 이 봉사활동만 하는 NGO 단체를 정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네. 그런 사업은 이제 전적으로 그 NGO 단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와. 직원들도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네. 돈을 기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보통 자기 월급의 이제 최소 1% 기부입니다. 네. 오. 그래서 매달 1%를 기부를 해가지고 그 돈이 이제 자금화돼서 그 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여러 단체에서 기부도 받고 하는데 기본 이제 중심이 되는 건 그 돈이고요. 그 액수만 해도 지금 전국에서 따졌을 때 제일 많은 그런 액수를 지출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따뜻한 병원입니다. 병원 자체가 어쨌든 정체성이 뚜렷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수 병원이니까 네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를 하는 병원인데 혹시라도 환자가 이제 뭐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네. 병원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네, 네. 그럴 경우 좀 안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못 받는 거죠. 안 받기도 예, 하고. 네. 그래서 한 번은 작년에 국세청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네, 병원에서 네. 너무 진료비 감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감액만큼 세금을 좀 내야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병원이 예수병원이고 또 예수병원이라는 이름을 저희 직원이 지은 게 아니고요. 이 지역, 이 도민들이 100년 전에 지어준 이름이 예수병원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정식 저희 병원의 명칭은 영문으로는 이제 프레스비테리언 메디컬 센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장로교 병원이죠. 예. 그런데 이 병원에 갔더니 자꾸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장로교 병원 잘 모르고 예. 어려운 이름이고 그냥 네. 편하게 그 병원 가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병원이라고 하자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붙여진 이름이 예수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야소병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예. 이제 조금 이제 한글화가 바뀌면서 예수병원으로 개명이 됐는데 그 정도로 우리 예수병원은 이 지역 주민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도 지어준 그런 병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그 선교사분들 그 거주했던 공간 그대로 네네. 보존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일반인들도 좀 볼 수 있게 해놨습니까? 네, 그러면 네.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 전시실도 좀 갖추고 그러면 좋을 텐데. 박물관이 있어서 그런 공간들이 좀 일부는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그 공간이 조금 정부나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서 조금 더 멋있게 가꾸면 더 거기가 다가오거나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경치도 좋고 경관 좋으니까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좀 더 그 시민들이 자주 찾고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광주 쪽에 있는 광주 기독병원을 한번 가봤더니 예. 거기도 선교사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를 시에서 참 예쁘게 꾸며줬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 병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좀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병원 제24대 지난 6월 말에 취임한
신임 김철승 병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어쨌든 환자 중심으로 가겠다. 암센터도 이제 준공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서울까지 가는 번거로움 없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파트 분야별로 좀 명의가 좀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무슨 병 걸렸다면은 검색부터 해보고 이제 누가 용하냐 해서 뭐 서울로 가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 병원도 의료의 질을 높이고 예. 또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명의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같은 우리 병원의 설립 취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영입을 해서 환자들이 그래도 편하게 이 병원 가면 그 선생님이 계시구나라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승 병원장님도 사실은 그 갑상선 외과 분야 권위자시잖아요. 유방 갑상선, 또 혈관 이식 수술 외과 명의로 또 손꼽히시던데. 이제 제가 그 파트가 아무래도 유방 갑상선 쪽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여자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환자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따뜻하게 그 친절하게 병원 가면 일반인들은 겁부터 나고 위축되잖아요. 병원에서 나는 그 어떤 소독 관련된 냄새도 좀 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들어갈 때 이거 병원이구나라는 느낌보다는 좀 평안한 느낌. 요새 같은 뭐 카페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그래서 분위기가 1층에 카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편하게 이렇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가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의 임기 이제 시작하셨는데 진료는 진료대로 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 대부분 수술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병원장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보자 이렇게 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서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명의도 일단 모셔온다고 하고요. 친절하게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얼마나 좋은 그 의료 시설 또 갖춰져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좋은 첨단 또 의료 기계들도 좀 설치가 돼 있는지. 최근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질환, 특히 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표준화가 돼 있어서 이런 암에 또 이런 병기에 암이 걸리면 이러이러한 치료 또 이러이러한 약물을 써야 된다라고 많이 표준화돼 있고요. 특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방사선 치료 기계라든가 이런 중요한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로봇 수술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뭐 한 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두세 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도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은 투자를 못 하니까 이제 한 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맞춰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병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 지역에서 제일 많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료를 제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점이죠.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자 중심으로 의사 선생님도 의료진들이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명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시고 의료 시설도 절대 중앙에 뒤지지 않으니까 예수병원을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모처럼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환자분들 또 도민들에게 각오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이 12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구한말 때 처음에 시작을 해서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병원의 문을
닫았던 적도 있었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황폐하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을 운영해야 됐던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메르스 사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해 왔는데 예. 그런 것들이 다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 도민들이 도와주시고 도민들이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 병원이 100년, 200년 이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고 또 예.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당연히 전북 도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네.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오히려 그 명의 찾아서 중앙에 큰 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못 보고 낭패 봤다는 네. 볼멘 소리 하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시간과 또 금전적인 면 절약하면서 환자 중심주의 내걸은 예수병원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참 병원 가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라고 하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검진도 좀 정기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